오늘 아침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아유, 뭐 무슨 별 말씀을요? 예. 자, 의원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목사였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동영상과 함께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아니 독립기념관에서 왜 종교 행사를 갔나요? 뭐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예.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예. 이런 사람이 차관급 예. 국가의 주요 기관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뭐 다만 이제 사이비 무속 같은 혹세무민하는 종교 신앙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예.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석 관장이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그 종교 행위, 예. 즉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예. 그 독립기념관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것을 사적으로 독립기념관 안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일 하나만으로 봐서도 네. 어떤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종교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그 예배를 그 독립기념관 안에서 한 것은 그것은 그 독립기념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니까 네. 마땅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럼요. 저는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영석 말은 국가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종묘 같은 경우도 종묘. 국가 그렇죠. 공공시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요한 국가 유산이에요. 예. 그런데 김건희가 거기를 예.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카페처럼. 예. 그럼 그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로서 모든 국가 공공시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니 김건희의 그런 종묘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무죄다. 국민들한테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종묘를 카페로 활용한 것도.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국가유산을 그렇게 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네. 저는 독립기념관이 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와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피 어린 투쟁을 통해서 네. 우리 민족의 광복을 쟁취한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네. 여기에서 또 앞으로 더 자주적인 나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그 공부를 하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기념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가슴에 담는 뜨거운 열정을 공부하고 네. 계승하는 것, 이것이 역할인 것이지. 예. 그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유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갑자기 경회로 가서 낚시하고 싶네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예전에 예.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경복궁에서 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정자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심지어는 바로 잘못된 1950년 것이죠. 6.25 전쟁 당일에도 경회로에서 낚시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네. 경회를 이용했는데 결국은 보십시오. 예. 오만과 독선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매우 중요한 국가유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네. 독립기념관도 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국가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항일 독립
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 이런 네. 부분들이 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으로 우리 민족 모든 구성원들이 그럼요. 함께 존중해야 될 공간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네. 이 공간을 자신의 어떤 사적인 종교 활동으로 썼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자, 말씀 나온 김에 그 김영석 이 사람이 지난번 그 광복절 기념식 때 그 우리가 연합군 도움으로 광복된 거지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학자이시기도 한 김준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기사로 봤을 때 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수많은 분들이 네. 일제와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가족들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들이 해방 이후에 또 친미파로 변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득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들의 가족들은 너무도 전 재산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배우지도 먹지도 못하고 글쎄 어렵게 말이에요. 살았어요. 예. 이들에 대한 현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한데 네.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광복이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네. 교묘하게 예. 자기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글쎄 것에 말이에요. 더 분노할 일입니다. 예. 함석헌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다. 이런 의도의 말씀이셨던 것이지 네. 그것이 어떤 미국이라든가 강대국에 의해서 뚝 선물로 던져져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그 해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가 네. 아직도 독립기념관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김영석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해임 사유가 된다. 독립기념관을 교회당으로 쓴 것이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김영석을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예. 뉴라이트 인사가 비록 이런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네. 임용됐다 하더라도 예. 이를 해임할 수 있는 예.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안이 아직 이제 통과가 좀 안 됐는데 아이고. 제가 일단 빨리 예. 그 해당 이제 상임위에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빨리 이제 법안 소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겨달라고 예.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미 다 내다보셨군요. 네, 그런 일이 그럼요. 벌어질 줄. 예, 제가 관련된 뉴라이트 인사들 여기 뭐 특히나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들의 그 뉴라이트적 행위에 대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세상에. 밝혀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와 별도로 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제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일단 뭐 국회 차원에서도 예. 당연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격분하고 계시고 네. 해임 결의안을 갖다 제가 곧 그 다음 주라도 낼 생각입니다. 네. 이것과는 또 별도로 예. 저는 그 국가보훈부에서 예. 지금 기관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예배당 활동 이 이전이었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예배당은 매우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럼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인이기도 해서 그 일요일에 공공기관에 좀 장소를 빌려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해도 종교 행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예 뭐 서류도 못 내밀었는데 이거는 아예 독립기념관을 그렇게 종교 행사장으로 썼다는 건데 이
중징계 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중징계 사유죠. 예. 그리고 이것이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어떤 체육관을 네. 이제 그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규모 연합 예배를 위해서 어떤 뭐 일시적으로 뭐 기초자치단체하고 부활절 이런 때. 예. 하루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하지만 이거는 사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예. 또 국가보훈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예.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위고요. 네. 이 공무원들 징계 사유 중에 예. 가장 큰 것이 공무원의 품위 손상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국가보훈부가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한. 그럼요. 당연하죠. 예, 해임도 예.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네. 임기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과정을 통해서 네. 공직 시험에 합격해서 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의원님, 뭐 하나만 더 네네.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상 외교를 펼쳤는데 네. 일본과의 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네.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 발언을 두고 사실 네. 좀 논란이 일긴 일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도 연락이 오셨고요. 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네. 또 비세 혁명을 통해서 예.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는데 네. 어떤 비세 혁명의 주체인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예. 좀 그분들의 뜻을 네. 저버린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의견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죠. 예. 저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네.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예.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비세혁명과 관련된 8.15 경축식,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경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비대혁명 주체들이 광화문 앞에서 8.15 행사를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지금보다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네.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좀 정리할 때도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네. 이것은 충분히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하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어떤 정치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대외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번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그런 발언들 합의된 내용 속에서 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시바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네. 가장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총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그것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했던 분이었고요. 예. 이시바 총리가 향후에 어떤 과거사 문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시바 총리의 입지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맞습니다. 보신 거군요. 이시바 총리가 지금 해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하,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예. 그런 그 정상회담 이후에
무려 지지율이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언론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를 해임하자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 한일 관계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하게 해준 1등 공신이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예.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긴 합니다만은 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한미일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네. 또 경제 문제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저는 장생탄광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네. 지난번에 뵀을 때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 마침 며칠 전에 예. 그 1942년에 이제 수몰이 됐던 유해가 처음으로 몇 구가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예. 언론에 지금 나왔는데 예. 너무너무 어렵게 이제 이렇게 유해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일 두 양국이 정부가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어떤 그 발굴 지원비를 내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네. 저는 과거사 문제를 이제 현재 2025년 현재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깊이 계산해서 이번에 정상회담 언론 담화문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앞으로 한일 관계 내지는 우리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데 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대립하고 그 대립이 고착화되는 외교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풀 것은 풀고 또 아울러 좀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보류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무슨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거나 혹은 이 문제 해법에 대해서 뭐 무슨 아예 답을 갖지 않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예. 일본과 가장 좀 심하게 예. 싸웠던 예.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변호사 제가 잘 압니다.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해서 본인이 주체로 소송 주체로서 네. 활동을 했던 분이고 네. 그리고 독도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21대 때 예. 제안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라고 법안을 내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예. 21대 때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던 법안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제가 지금 그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라고 제가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네. 독도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하자라고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네. 대통령 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거나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서 길게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남북 간의 평화, 북미 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 고도의 언어적 표현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아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김용민 목사님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네. 저하고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네. 제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했고 이것을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네. 향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네. 북미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개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예. 바로 이시바 총리와의 언론 담화문 속에서도 네. 아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준혁 의원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더 활발한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김준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우리 시청자분 한 분 봉봉님인가요? 내줄 건 내주고 실리를 취한다는 말은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은 맥락이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크고 중요한 이익을 얻는다. 예, 여러분 정치적 센스, 기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가장 그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